뉴저지 일대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비 오고 흐린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 혜택이 올해 초 박탈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한인 2명이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산악지대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흐리고 습한 날이 4나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외출 시 우산을 반드시 챙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내리는 총 강수량은 약 1인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부터 습하고 흐린 날이 이어져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뉴욕시 서쪽 지역에 머무르면서 오랜 기간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은 내내 맑다가 오후 2시를 전후해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2도, 해안 지역은 60도 후반으로 포근했지만 밤 최저 기온은 다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높은 강수 확률이 예보돼 있어 토요일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는 일요일 폭풍을 동반한 비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수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일시적인 침수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홍수 피해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한 칼부림과 성범죄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승강장 안전벽 설치, 감시 카메라 확대, 심야 경차 배치 등 종합적인 치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칼부림과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안전 대책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편성된 주 예산을 통해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하철의 안전성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예산을 활용해 100개 지하철역의 승강장 안전벽 설치, 밝은 LED 조명 교체, 최신 개찰구 도입, 모든 열차의 감시 카메라 확대, 심야 시간대 경찰 2인 1조 배치 등 종합 치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하철역 내 주 방위군 배치도 유지됩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 노숙인 정신질환자 지원팀 확대 등 복합 안전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최근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지역의 4번 열차에서 승객이 칼에 얼굴을 베이는 사건과 1번 열차 내 성폭력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브루클린 우티카 애비뉴역에서 한 남성이 다른 승객의 얼굴을 칼로 베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는 안면에 큰 상처를 입었고 지난 27일 토요일 오전 4시 15분경 맨해튼을 북상 중이던 1번 열차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27세 남성 승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음란 행위를 시킨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36세 모하마드 아짐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아짐은 2019년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포트 어서리티 버스터미널 내에서 공공자위 행위로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IPD는 현재 아짐에게 강제추행, 강도미수, 공공장소 음란 행위 등 복세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 혜택이 올해 초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박탈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는데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재산세 인상과 이미 지급이 밀려있는 재산세 납부까지 맞물려
뉴욕 환인회가 향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39대 회장은 김광석 전 회장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뉴욕시 재무국은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해 뉴욕 한인회 간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올 7월 1일부로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박탈 사유로는 클래스 1 위반, 퇴거 명령, 공사 중단 명령 등의 위반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지문에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간의 현재 재산세는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 혜택을 포함해 연간 36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6층 공간에 대한 면세 혜택이 박탈될 경우 11만에서 12만 달러가 추가돼 연 47만에서 48만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현재까지도 뉴욕 한인회가 재무국에 납부하지 못해 밀린 재산세가 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될 경우 뉴욕 한인회의 재정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38, 39대 뉴욕 한인회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38대 뉴욕 한인회를 이끌었던 김광석 전 회장은 이와 관련 공문 접수 후 20일 내로 시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4가지 위반 사항 중 3가지는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돼 있어 이들을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고 다만 남은 1개 위반 사항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인데 곧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6층 건물 중 1층부터 5층까지는 상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렌트를 주었기 때문에 부동산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동안 한인회관 및 사무국이 있는 6층만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3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 2명은 지난 20여 년 동안 렌트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소요된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명석 39대 뉴욕 한인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의 비영리 면세 박탈 통지문 관련 내용을 지난 3월 20일 열린 마지막 이사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재산세 급등에 따른 뉴욕 한인회 재정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 한인 2명이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현직 지역 경찰관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지난달 30일 엘라베마주 피닉스시티에 거주하는 33세 신정목 씨를 포함한 19명을 아동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하고 성관계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러 가던 중 체포됐습니다. 수사국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콘텐츠를 유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성사시켜 그 결과 소년과 소녀 모두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에 따르면 이들의 나이는 21세부터 68세까지 인종과 연령이 다양했으며 이 중 한인으로 밝혀진 신 씨는 엔지니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는 엘라베마주 해너가 경찰국에서 약 6년간 근무한 한인 경관 조슈아 민권 씨가 미성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팀은 IP 주소, 접속 기록, 전자기기,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권 씨를 아동 음란물 유포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권 씨의 자택에서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권 씨는 인터넷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닉 웰든 디캡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법 집행기관 소속 인력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에게는 직위 해체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당국은 그가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산악지대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거주해온 50대 중국계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허드슨밸리 산악지대 상류 지역은 등산 전문가들에게도 난이도 최상을 자랑하는 코스인데 이곳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경찰과 뉴욕주 환경보존청은 지난달 24일 저녁 렉싱턴 타운 내 스프루스턴 로드 인근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45분경 한 등산객 무리가 데블스 패스트레일 중간 지점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고에 나선 겁니다. 뉴욕주 산림순찰대는 현장에 도착해 이미 숨진 남성을 발견했으며 이튿날 새벽 12시 15분경 시신을 회수해 이송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서 거주해온 54세 남성 진 리후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딸이 있습니다. 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블스 패스트레일은 미 동북부 지역 산악지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산행 코스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경사도와 바위 지형 등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허드슨밸리 데블스 패스 트레일 인근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뒷산에 오르듯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서는 변을 당할 수 있다고 철저히 준비물과 안전장비를 챙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중요한 물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백팩을 맬 걸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양손이 자유로워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허드슨밸리 포스트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는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후 첫 고위직 참모 교체에 해당합니다. 트럼프는 공석이었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왈츠를 지명하며 승진 인사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왈츠는 지난 3월 고위 참모들과 미군의 후티 공습 작전 관련 내용을 사설 메신저 시그널에서 논의하던 중 미 잡지 애틀랜틱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를 실수로 초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골드버그가 작전 종료 후 당시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첫 대형 보안 사고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있었고 공습 목표와 시간 등 민감한 폭격 정보가 논의되며 미군 조종사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논란 이후 과장된 보도라며 왈츠를 감쌌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왈츠가 트럼프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 속에 거취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14일 자신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대규모 육군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9년 미국에 대한 경례 이후 최대 규모로 약 6,600명의 현역 병력이 동원될 계획입니다. 행사는 탱크와 장갑차, 전술 차량 등 육상 장비뿐만 아니라 전투기 편대 비행, 군악대 공연 등 다채로운 군사 퍼포먼스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열병식을 강한 군대와 위대한 미국을 되찾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공식적인 연방정부 행사로 분류되진 않지만 국방부의 일부 행정 및 병력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경호 및 병력 배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일부 비용은 트럼프 측 정치 후원단체를 통해 충당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방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하버드와 같은 엘리트 대학들은 급진 좌파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며 정치단체처럼 행동하는 학교는 세금도 정치단체처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달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는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의 단연 보조금과 6천만 달러 단연 계약을 동결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국세청에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는 정부가 하버드의 학문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렛대로 강범위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NPR과 PBS가 좌파적 편향을 드러내며 보수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공영방송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NPR은 매년 약 3천만 달러, PBS는 약 1억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금은 공영방송공사를 통해 NPR과 PBS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방송에 전달됩니다. 두 방송사의 운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그램 축소나 새로운 재정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NPR과 PBS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두 기관은 이번 연방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내 미디어의 역할과 정치적 편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